예, 그동안 우리 기자분들이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지난번 우리 당의 중앙위원회의 이틀간의 회의 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당이 소란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당에 올 적에 처음 왜 이 당을 오게 됐냐는 기본 나의 목적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같은 상황을 가지고는 정당으로서의 존립이 위태롭게 돼 있고, 또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야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정치의 희망을 잃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국민이 선택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을 만들려고 해서 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저는 잘 이해가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당의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거론할 때마다 과연 이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전 사람들의 의심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 나타난 현상이 매우 참 제가 보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만은 상당수의 발언자들의 말을 빌고 같으면 당의 정체성 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표결 결과로 나타나는 걸 볼 것 같으면 반드시 그와 같은 말과 정체성과 일치도 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참 미래의 수권 정당으로서 탄생해서 정권을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 국민의 정체성에 당이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아주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이번에 전 노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에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에 남아서 무슨 조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현재 상황에서 나의 입장만을 고집을 해서 이 당을 갖다가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선거가 별로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당의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감도 또 느끼게 돼서 고민 끝에 일단 하여튼 제가 이 당에 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당은 근본적으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을 임하는 마당에서 현재와 같은 그런 일부 세력의 그런 정체성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는 길이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초창기에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제가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서 이 당의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정상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일단 이 당에 남기로다가 결정을 갖다 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크게 말씀해 주세요. 비대위원들이 합의해서 넘긴 비대 명분을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신 겁니까? 비대위원들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일체거에 대해서 아무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거취를 결정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나요?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자택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요. 아니 뭐 문재인 대표가 나를 방문했다는 건 별로 영향을 뭐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한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 당이 지금까지 저희 일부에서 내세우는 그와 같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또 이 점을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변경을 시켜봐야 되겠다는 이런 노력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데서 내 생각을 갖다 바꾼 거예요. 비대위원들은 사회위 사례인데 그건 다 수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재신임을 하실 건가요? 제가 이제 뭐 어저께나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제가 생각을 좀 더 해가지고서 결정을 갖다 하겠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자,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한결의 엄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번에 사흘간의 사태가 선거 결과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면 되십니까? 뭐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번 중앙위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당을 사랑하고 당을 뭐 참 잘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선거라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과연 그와 같은 사태를 연출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데서 참 전 나름대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사태는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적지 않게 막 영향을 갖다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노력을 갖다 경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자입니다. 김진일 대표 비대위원회 이번에 순위가 올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비대로 가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비대위원 이번에 순위가 올랐다고 들었는데 네. 무슨 역사에 흡수한 시스템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나는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무슨 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언론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이 당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 건데 내가 이 당을 떠남과 동시에 내가 비례대표 의원직 자체를 전부 다 던져버리려고 하는 내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저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박경미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2번 김종인 당대표. 3번 송옥주 사무처 당직자, 현재 국회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최운열 전 서강대학교 부총장. 5번 이재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6번 김현권 농어민 대표입니다. 경북 의성군 한우협회장입니다. 7번 문미옥 한국여성과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입니다. 8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9번 재윤경 주빌리은행 대표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10번 김성수 당 대변인입니다. 11번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 대표입니다. 12번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노동계 대표입니다. 13번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 대표입니다. 14번 심기준 전 강원도 정무특별보좌관입니다.
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입니다.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입니다. 16번 정은혜 청년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17번 허윤정 전 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전문위원입니다. 18번 이태수 현 꽃동네 대학교 교수입니다. 19번 양정숙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입니다. 20번 유영진 전 부산시 약사회 회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번이 발표됐습니다. 김성수 당 대변인이 방금 전에 정론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1번은 예상대로 박경미 교수가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2번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3번은 송옥주 사무처 당직자가 올랐고요. 4번은 최운열 전 서강대 부총장, 그리고 5번은 이재정 민변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6번은 김형권 농어민 대표, 이번에 중앙위 투표에서 1등을 한 후보죠. 그리고 7위가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센터 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그리고 8위가 이철희 더민주 전력기획본부장이 8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번이 재윤경 주빌리은행 대표, 문재인 전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리고 10번이 김성수 당 대변인이었고요. 11번이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그리고 12번이 노동계 몫입니다. 이용득 더민주 최고위원 노동계 대표고요. 13번이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13번에 배치가 됐고요. 14번이 심기준 강원도 정무특보, 15번이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6번에 청년 대표가 지금 배정이 됐는데요. 정은혜 당 상근 부대변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7번에 허윤정 전 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18번에는 이태수 현 꽃동네대 교수, 그리고 19번 19번째는 양정숙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그리고 20번째는 유영진 전 무산시 약사회 회장이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더민주에서는 20번까지를 당선권으로 보고 지금 번호를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요. 뭐 눈에 띄는 게 1번 박경미 교수가 그대로 1번에 이름을 올린 것,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예상대로 2번에 선정이 돼서 비례대표 2순위로 두 번째로 이름이 계속 올라와 있는 것, 그리고 뭐 짐작하셨겠지만 김영건 농어민 대표가 6번째 이렇게 앞번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좀 의아해할 게 바로 청년 대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은혜 부대변인이 16번, 그러니까 16번째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당 지지율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5번 정도까지를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6번째 정은혜 부대변인이 이름 올렸다는 것은 청년 대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지지율로 보면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글쎄요, 그 지난번 총선과 비교해 보면 많이 청년 대표가 후순위로 밀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인사들은 지금 저희가 예상한 바로 배치가 됐지만 이 청년 비례대표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기 청년 비례대표들이 김광진 의원이나 장하나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 그래서 2기 청년 대표에 기대를 많이 거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과연 청년 비례대표가 20대 국회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